얼빠진 한량인 줄 알았더니 쟤 진짜 뭐야? 여우의 우수사원 홍장미! 회사에 눈먼 돈이 좀 있거든? 안녕하세요 예삐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자애 혼자 거길 왜 가냐? 여러분, 오렌지족 본부장 조한결, 아니 알벗 오의 정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빠진 한량인 줄 알았더니 누군가에게 은밀히 돈 뭉치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죠. 이걸 지켜본 우리 금보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립니다. 쟤 진짜 뭐야? 자, 오늘은 한민증권의 지배자, 송 실장조차 모르는 알벗 오의 이면과 야망의 발톱을 드러낸 룸메이트 고부키, 그리고 금보의 목덜미를 낚아챈 의문의 남성까지 소름 돋는 7화 예고 지금 바로 탈탈 털어드릴게요. 채널 고정. 5월고시 우리가 예상 못한 비자금 관리자일 수도 있어. 6화 엔딩이 심상치 않았죠. 호랑카 센터 추적 임무를 받은 금보가 목격한 건 분명 가족 모임 간다던 알벗 오였습니다. 그것도 과거 자신을 납치하려 했던 봉달수가 카센터 사장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알벗 오가 말한 가족 모임이 혹시 그 납치범들과의 만남을 뜻하는 소름 돋는 은어였을까요? 아니면 외삼촌 강명희 사장을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알벗 오 역시 미인계가 아닌 잠입 수사 중인 걸까요? 알벗 오의 이 거짓말이 7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금보는 윤 국장과의 접선에서 충격적인 가설을 듣습니다. 알벗 오가 강필범의 비자금 관리자일 수 있다. 시네필이라며 매일 영화만 보던 그가 실은 비자금의 핵심 통로였다면? 금보는 즉시 맞는 키를 꺼내 알본 책상 서랍을 털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발견된 의문의 서류 봉투. 하지만 여러분, 알벗 오가 지난번 카센터에서 봉달수와 함께 있던 건 오히려 송 실장을 잡기 위한 역잠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0년대 오렌지족 특유의 능청스러움 뒤에 숨겨진 알본의 진짜 발톱? 과연 그 서류 봉투엔 무엇이 들었을까요? 등장신에서 영화 비트 의정우성을 오마주하며 오토바이나 타던 철없는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요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장난 아닙니다. 위기관리본부 전산화 시스템부터 금보의 주문 실수 사건 해결까지 과중한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팀의 일원으로 녹아들고 있거든요. 특히 금보 앞에서만큼은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금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반응하는 그 눈빛, 과장된 로맨틱함 대신 조심스럽고 인간적인 태도로 다가오는 이 현실적인 연하남의 매력이 신정호 사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송 실장은 강 회장 패밀리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선을 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강 회장과 오상무의 방에 도청기를 심고 모든 비밀을 금고에 보관하는 치밀함은 기본이죠. 그런데 제가 인물 소개와 지난 줄거리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아주 소름 돋는 가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 추측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로 30년 전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던 송 실장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느냐는 겁니다. 6화에서 노라의 생모 최인자가 나타나 송 실장에게 언제까지 우리 노라를 방치할 거냐며 따지는 장면 보셨죠? 그때 송 실장의 반응이 묘합니다. 최인자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미국을 떠도는 동안 노라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돌본 건 본인이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죠. 여기서 저희 뇌피셜이 발동합니다. 30년 전 10살 노라의 유괴 사건 당시 강 회장은 몸값을 포기하며 딸을 버렸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노라를 구하고 강 회장의 절대적 신뢰를 얻은 인물이 바로 송 실장입니다. 혹시 이게 송 실장이 해결사 봉달수와 짠 고도의 자작극은 아니었을까요? 최인자는 딸의 유괴를 계기로 강 회장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뜯어내 이혼했지만 송 실장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강 회장의 그림자이자 노라의 가짜 엄마 자리를 꿰찬 겁니다. 안내원에서 실장까지 그녀의 성공 신화 뒤엔 늘 봉달수의 피 묻은 손이 있었고 이번 6회에서 김희경을 가차없이 제거한 봉달수의 잔혹함이 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최인자는 이제 와서 노라를 상속 전쟁의 도구로 쓰려 하며 신정호 사장을 사윗감으로 찍었지만 송 실장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겠죠. 내가 30년을 개처럼 일하며 지켜온 성에 어디서 주인 행세냐는 도끼가 느껴지지 않나요? 송 실장은 자신이 모르는 정보는 없어야 하며 모든 비밀은 자신의 금고 안에 보관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게 있죠. 바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잠입 수사를 시작한 알벗 오와 송 실장의 금고를 털기 위해 맞는 키를 든 홍금보입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의 진실이 이 금고 안에 들어있다면?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건 한민증권을 통째로 뒤흔들 역대급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송 실장에게도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외삼촌 강명희의 죽음 이후 각성한 알벗 오입니다. 그는 영화광답게 금보에게 3단봉과 수갑을 챙겨주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죠. 송 실장이 도청을 한다면 알벗은 한집살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역정보를 캡처합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그건 뇌물이 아니라 송 실장의 뒤를 캐는 정보원에게 지불하는 대가였을 겁니다.
송 실장이 있는 한 오 부자의 미래는 없다는 방진목의 경고를 듣고 알벗은 이제 본인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송 실장 무너뜨리기라는 영화를 찍기 시작한 거죠. 가족 모임 간다던 알벗이 호랑카 센터에서 봉달수와 만나는 걸 본 금보. 얘도 한통속이야 라고 의심하겠지만 사실 알벗은 송 실장의 오른팔 봉달수를 잡기 위해 영화처럼 잠입 수사 중이었던 겁니다. 다음 장면에서 송 실장이 퇴근하는 알벗을 불러 세우자 아주 태연하게 손을 올려 인사합니다. 그 여유로운 미소 뒤엔 뭔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강 회장 집에서 송 실장과 한솥밥을 먹는다는 건 24시간 케어가 아니라 24시간 감시를 의미하거든요. 홍금보가 나타난 이후 링 밖의 구경꾼에서 진짜 해적이 되기로 결심한 알벗 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우의 우수사원 홍장미. 여우의 돈 홍장미한테 갔겠지? 회사에 눈먼 돈이 좀 있거든? 한편 금보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한민증권 비자금의 저수지 여우의 우수사원으로 전격 발탁된 거죠. 이제 금보의 통장으로 검은 돈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이때를 놓칠 리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룸메이트 고부키죠. 보키는 특유의 다정한 말투로 금보를 끌어들여 판을 짜려고 합니다. 회사에 눈먼 돈이 있거든. 금보야, 이 돈 우리 둘이 세탁해서 나눠 갖자. 하지만 우리 금보가 누구입니까? 이미 보키가 전 직장에서 횡령 혐의로 신고당했던 야만케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금보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언니, 혹시 예삐나 비자금 회계장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건가? 확실한 증거 없이 내 패를 먼저 보여줄 순 없지. 팽팽한 탐색전 끝에 결국 참다 못한 금보가 소리를 지릅니다. 언니, 하늘에서 모르는 돈 떨어져도 절대 죽지 말라면서요. 그러자 보키도 지지 않고 받아칩니다. 너 언니 있다며? 송 실장님한테 왜 거짓말한 건데?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쥐고 으르렁대는 두 사람. 하지만 여러분, 원래 비운 뒤에 땅이 굳는 법이잖아요.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도 결정적 순간엔 서로를 도왔던 이들의 애증 섞인 관계가 과연 거대의 악을 밝히기 위한 진정한 우정과 공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7화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너 그 수첩 어디서 났어? 그러던 어느 날 금보는 미숙의 딸 보미가 들고 있던 의문의 수첩을 발견합니다. 그 안엔 놀랍게도 비자금 관련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너 이 수첩 어디서 났어? 금보의 물음에 보미는 보키 이모 책상에서라고 대답합니다. 금보는 즉시 보키의 책상을 뒤엎으며 회계장부를 찾지만 이미 눈치 빠른 보키가 장부를 숨긴 뒤라 허탕을 치고 맙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과거 회상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7층에서 배달 온 그 위험한 비자금 장부를 탕비실에 몰래 숨겼던 주인공 바로 고보키였습니다. 금보의 거센 추궁에 당황하던 보키는 결국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툭 던집니다. 그 장부 7층에서 올라온 거야. 이제 예삐는 7층 근무자로 좁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예삐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밤에 여자애 혼자 거길 왜 가냐? 금보는 승부수를 던지죠. 안녕하세요, 예삐님 홍금보입니다. 저는 예삐님을 만나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한민증권에 위장 취업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7층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을 받고 달려간 늦은 밤의 약속 장소. 누군가 금보의 목덜미를 확 낚아채며 예고는 끝이 납니다. 제 생각엔 역시 신정호 사장일 것 같습니다. 송 실장의 도청망과 봉달수의 칼날이 번뜩이는 이곳에 전 여친 금보를 혼자 둘 수 없었던 거겠죠. 금보가 예삐와 비자금을 쫓아 잠입했다는 걸 안 이상 정우 입장에선 자신의 계획에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금보가 분명 짜증도 날 겁니다. 너 대체 어디까지 갈 셈이야? 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짜증보다 앞서는 건 역시 걱정이었습니다. 금보의 뒷조사를 맡긴 이에게 무조건 뒤를 밟으라고 지시했던 정우는 그녀가 사지로 뛰어드는 걸 확인하자마자 본인이 직접 등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물불안 가리는 금보를 저지하려는 거친 손길. 하지만 그 속엔 제발 위험한 일 좀 하지 마라는 정우의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벌써부터 심장이 쫄깃해지네요. 전 여친을 지키려는 정우의 거친 보호 본능, 그리고 장미를 위해 링 위로 올라온 알벗 오의 정면 대결. 7화는 그야말로 로맨스와 스릴러의 정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아직 예삐와 선장의 정체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선장은 알벗 오가 가장 유력하고 예삐는 방진목 과장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지만 늘 반전이 도사리는 이 드라마 특성상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그리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반격을 준비한 알벗 오. 과연 금보는 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드신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송 실장의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본방 사수 후 소름 돋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